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을 막대하다, 그런 뜻이, 학대가 그런 뜻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른이 우월한 힘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조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말이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874년 뉴욕에서 메리 앨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북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9살 먹은 딸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친척한테 맡겼습니다. 그 친척은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보낸 돈을 막 사용하고 아기는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아기를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부모라고 나타나서 그 아이를 식모로 쓰려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에 도망갈까 봐 밤만 되면 쇠사슬로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의 비명을 소리를 듣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1874년 뉴욕에서 그런 아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느냐, 그래 항의를 해서 그 학대를 한 양부모가 1년의 징역을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뉴욕 아동방지협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아동학대의 현실. 작년에 우리의 정부 통계를 보면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그 경우가 4만 1,000건 정도 됐습니다. 약 10년간에 걸쳐서 5배 내지 6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도 아동학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는 흔하고 예후불량한 소아과 질환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아이들은 아동 소아 인구의 0.2%고 학대 발전 요인이 높은 고유형 가정은 2% 정도라고 일본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미국에서는 0.5%, 5%에서 고유형 가정이 있다고 미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심한 반복성 학대 개입이 없는 경우 50%에서 중증화가 하고 10%에서 사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과 질환에서 의학이 발전함으로써 흔하고 또한 예후가 불량한 질환, 예를 들면 홍역이나 소아마비, 장티푸스, 이런 질환들은 다 정복이 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와 같이 흔하고 예후불량한 소아과 질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유해를 가해서 나타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4가지 타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임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임은 의식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안전한 놀이,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 등 아기가 성장에 꼭 필요한 요구들을 부모가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서 영양결핍으로 먹이지 않아서 영양결핍으로 성장부진, 예를 들면 7개월 된 애가 4kg 정도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이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방임과 유기에서 나타납니다. 성적 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행위로 아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WHO에서는 여아에서는 20%, 남아에서는 5에서 1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충격성과 높은 빈도, 또한 은닉성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다음은
정서적과 심리적인 학대, 말과 행동으로서 심리적으로 아이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난 일을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저 자식이 태어나서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고 술만 먹고 다닌다. 저놈이 원수야. 이런 식으로 때리진 않더라도 언어로서 애기한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죠. 또한 형제 간의 비교. 형은 전교에서 1등 하는데 너는 이게 뭐니? 날씨 추운 날 베란다에 내복바람으로 1시간씩 서 있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학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거티브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 평가가 낮아지고 타인을 불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애착 형성에 지장을 받아서 이와 같은 아이들에서는 사랑받지 못해서 생겨진 애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구가 우선하고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섹스에 중독되는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공격적이 되고 이와 같은 애들이 사춘기에 가면은 폭력이나 도박이나 가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나는 진정한 가족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10대에 임신을 하고 바로 헤어져서 싱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대의 원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자기가 학대를 경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사회의 다이나믹스가 사회의 복잡성과 역동성으로 인해서 학대의 원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 학대의 원인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동관리 보장원에서 나온 것으로서 좌측의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서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부모, 거의 대부분 모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 심리적인 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모친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앞서 본 슬라이드처럼 여러 가지 사회 역동성이 증가함으로써 가뜩이나 포유류에서는 아기를 분만한 후에 육아의 책임이 모친들한테 있습니다. 젖을 먹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친이 할 일이 많은데 같이 장애아가 있거나 못 살거나 그리고 그 폭력에 노출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와 같이 엄마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학대는 지도 편달로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하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할 때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가 주는 애정을 주관적인 척도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발달을 촉진하는 관계를 제공하는가를 객관적인 지표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문제이고 어디까지 대응해야 될 건가를 사회적인 협의로서 만들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베이비 퍼스트, 그것은 아이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사회라도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사회가 됐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부모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기 개입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찾아서 조기 발견해서 양육부전의 음성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자라는 아이들이 아동복지 조사를 받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가 37%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된 아이들이 전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22% 정도에서 유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정받은 80%의 아이들의 삶이 아주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00명의 소아과 전문의가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를 하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아기를 도와주는 개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요즘에선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